문제들을 하시고 문제는 바이블 요 책입니다. 앞으로 선생님하고는 대수라고 해서 이걸 좀 배울 거예요. 혹시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있는 게 처음인 사람 있어요? 처음이다. 처음이야. 인터스쿨이. 힘들 거예요. 벌써 힘들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네, 처음엔 좀 힘든데 어느 정도 적응하면 또 괜찮아요. 보면 매년 계절마다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치? 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하고는 대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여기서 먼저 선행을 안 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할 거예요. 말이 뭐냐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선행을 했거나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조금 더 지루하거나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막 이러고 그냥 농땡이 부리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 건지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수업을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막상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 한 2달 정도, 3달 지금 1월이니까 1월, 2월, 3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또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그치? 그래서 4월쯤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중간고사를 볼 텐데 요 과목이에요. 요 과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도 대수를 하지만 옆에 1학년 친구들도 대수를 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기본만 알아도 된다 일단.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괜찮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기본 문제라도 좀 풀고 알고 넘어가라.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옆에 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 해설지를 바로 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도를 한 끝에 도저히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해설지를 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혼자 공부할 때 얘기고 여기서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시고 TA 선생님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지금 TA구나? 지난 시간에 왔었어? 네. TA 선생님들 오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가장 좋은 건 본인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금이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 보면 시간이 그나마 조금 넉넉하게 있는 편이에요. 학교를 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습 시간 어느 정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한 문제 푸는 데는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힘으로 풀면 내게 되지만 1시간, 2시간 동안 내가 100문제를 풀더라도 그게 해설을 보고 푼 거면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다? 결국에는 해설지가 옆에 끼고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늘어. 수학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매번 생각이 안 나. 당연하지. 생각하기 전에 해설을 봐버리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스스로 좀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은 3시간 걸리고 4시간, 이 한 문제를 푸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리지만 요게 반복이 되면 3시간, 4시간짜리가 한두 시간으로 줄고 또 줄고 줄어서 나중에 1, 20분 안에 풀게 돼요.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수학학원 중에 뭐 생각의 힘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거 역시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적분 나가지? 지금 미분 어디 가봐요? 좌우극한까지 했어요? 아직 연속 안 나왔고 우리가 그럼 간단한 예시로 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서 2차식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2차식이 있을 때 y는 해놓고 2차 함수라고 보세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얘가 x축하고의 교점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보통 뭘 해요? 여기서? 근해 공식 혹은 판별식을 보겠지. 그치? 자, x축하고의 교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해설을 봐서는 안 떠올라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그 여러 가지를 떠올렸을 때 x축하고 교점이 없대. 그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사실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된대. 뭐 어떻게 생겨야 돼? 얘가 떠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건 최종 결론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교점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 근해 공식 안에 포함된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허근이라는 애가 생기는 거고 실근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를 보고서 두세 개, 많게는 10개까지를 생각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시도가 여러 번 나오겠지. 당연히 하나 갖고 내가 10가지를 생각을 했어. 그럼 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1번도 해보고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고 4번도 해보고 하다 보면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뭐가 보이냐? 왜 그 속독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속독학원이라고 처음에는 뭐 끊어 읽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장별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에서부터 쭉 퍼져 나가는데 시야가. 물론 나는 몰라요. 속독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고 끊어본다기보다는 조건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각각 말하는 게 뭔지 혹은 내가 이 조건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쓰세요. 조금 몇 마디 간단하게 써놓고 그걸 정리를 토대로 해서 짜맞추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되면 문제 하나를 읽고 전체적으로 얘가 이걸 필요로 하고 이걸 필요로 하고 이걸 필요로 하니까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찾고 이 조건으로 이걸 찾고 찾아서 결국엔 답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그걸 거의 안 합니다. 사고력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산력을 요구해요.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 인수분해 했던 것도 하고 2차 방정식 했던 것도 하고 반복하다 보면 90점 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겪어봐서 이미 알고도 있겠지만 단순히 계산력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1년 지나 보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습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면서 그 원리를 깨우치고 이러려고 노력한다.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기계처럼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혹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 노트, 기계처럼 부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늘어요.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머리에 쥐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기회의 첫 발을 민터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수업 진행합시다. 처음 우리가 대수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수 파트예요. 지수. 뭔가 사람 이름 같겠지? 네. 지수인데 단순히 우리가 중3 때를 잠깐 거슬러 가보면 중2 때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그치? 그리고 중3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 걔네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애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게 통틀어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것과 중2 때 배웠던 게 다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어떻게 연장이 되냐? 먼저 중3 때 봤던 것부터 볼게요. 지수에서 나오는 건 거듭 제곱근이라는 겁니다. 제곱근은 알아요, 그렇지? 거듭이라는 말 혹시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거듭. 뜻풀이를 해라가 아니라 저게 대충 무슨 뜻인지 내가 들으면 알아들어. 그렇지? 그럼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제곱근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상, 그치? 그럼 우리가 제곱근부터 먼저 잠깐 볼게요.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이 4야. 그럼 x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치? 이때 우리가 x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확장을 해보면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은 8이야. 그럼 x는 2. 이때 x는 8에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잖아.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잖아. x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세제곱해서 만들었으니까 세제곱근. 이해돼요? 그럼 4제곱 했으면 몇 제곱 되니까? 그렇지. 그럼 x는 역시나 2가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x는 16의 4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지?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를 n제곱 했을 때 a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건 정의예요. 이렇게 이름 갖다 붙일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볼 건데 여기에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4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가지가 결국엔 제곱근이 돼요. 그치? 그럼 얘를 한번 볼까? 요거 말고 좀 더 간단한 걸로 봅시다. x 세제곱을 했더니 1이야. 그럼 x는 얼마야? 1. 기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건 1이에요. 그치?
1이고 그럼 1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다른 건 뭐냐면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잠깐 언급해 볼게요. 허근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하면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하나 나와요. 그렇지? 얘는 실근은 아니겠지.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실근은 아니야. 그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얘래요? 허근. 고1 때 이제 방정식을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2차 함수 나오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요. 그치? 기억나요?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나와요? 한 개. 2차 방정식은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허근이 두 개가 나오더라도 결국 두 개가 나와요. 그치? 그럼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올까? 세 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쟤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n차 방정식이야. 해가 몇 개 나와야 될까? n개가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때 이 n제곱근의 개수가 무조건 n개가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숫자만이 n개가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0. 잘했어요. 0의 n제곱근은 한 개입니다. 0뿐이에요. 허수를 다 뒤져도 0이 아니고서는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허근을 그러니까 복소수 갖다 써놓고 찾아보세요. 결국에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둘 다 0이 돼야만 제곱한 해가 0이 됩니다. 세제곱도 마찬가지, 네제곱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n제곱근 0에서의 n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만 등장을 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을 제외한 모든 숫자의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실수인 근이 몇 개나 나올까 하는 거예요. 됐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볼 건데 세제곱근은 생각해보세요.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일곱제곱근 홀수 제곱을 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원래 갖고 있던 부호가 안 바뀌지? 마이너스를 세제곱, 다섯제곱, 일곱제곱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찬가지 플러스. 이해돼요? 근데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x가 2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요? 짝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도 플러스가 돼요. 그럼 결과만 봤을 때 원래는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얘네를 우리가 실수인 n제곱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원래 값이 음수였는지 양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짝수 제곱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홀수 제곱을 하면 홀수는 원래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한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n이 짝수인 경우와 그다음 n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둘로 먼저 나눕니다. 둘로 나눠놓고 결과에
값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A가 0일 때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냥 n제곱근 하나, 0 하나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실수를? 실수 범위에서는 짝수번 제곱해보면 결국에는 무조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못 나와요. 그럼 반대로 음수인 애를 짝수 제곱근을 찾으면 실수인 애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실수에선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그럼 이쪽을 보자. 거듭 제곱, 짝수번 거듭 제곱해서 양수가 나왔대. 그럼 아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한 개 나와요. 됐지? 마찬가지 양수를 홀수번 곱해도 양수. 그래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도 무조건 한 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홀수는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한 개. 짝수일 때는 음수면 없고 양수면 두 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x를 n제곱 했을 때 a가 나오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표로 된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게 n제곱근이라는 말과 그 다음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나오고 그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좋아요. 혹시 나만 나오니? 안 나와? 더워요. 덥지? 네. 거기 혹시 뒤에 안 추우면 창문 좀만 열까? 추우면 다시 닫아도 돼요. 여기서 이제 순서를 조금 건너뜁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뭐부터 볼 거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순서가 좀 달라요. 지수법칙부터 볼 거고 요거 표현하는 방법은 좀 이따 이거 한 다음에 할게요. 됐지? 자,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중2 때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위치 같을 때 n제곱 a의 m제곱 이렇게 하면 지수를 더했어요. 그지?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이렇게 하면 a의 세수로 나눠놨지. 세수로 나눠서 n 값이 m보다 클 때랑 n하고 m이 같을 때랑 n 값이 m보다 작을 때 여기 세수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의 n-m제곱 뺐어. 이런 경우에는 1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a의 n-n분의 1 분수로 나타냈어요.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뭐였냐면 a의 n제곱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mn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a, b의 m제곱 하면 a의 m제곱 b의 m제곱. 자,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왼쪽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게 우변이 등장을 했어도 좌변 걸로 바꿔줄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a분의 b 전체의 m제곱 이렇게 하면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이때 m하고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기억나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 그때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a를 2번 곱해, 3번 곱해는 가능하지만 a를 1.5번만 곱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자연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뀐다기보다는 표현 방법이나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자 이제 얘를 한꺼번에 쓰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m 값이 더 클 때는 어떻게 할 거며 둘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둘이 같을 때는 생각해보면 a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을 때 뺐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되겠네. 그럼 a의 0제곱이라는 애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통일합니다. 됐어요? 그럼 0의 0제곱도 1이에요? 네, 1이에요. 정의를 그렇게 내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수학에서는 기저라고 있어요. 기저. 혹시 기저질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저질환? 안 들어봤어요? 기저질환이 뭐냐면 애시당초 가지고 있는 질환을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기저라는 말이 뭐냐면 기본에 깔리는,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무조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저는 1이에요. 1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a가 2번 곱해지면 a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에 a가 3번 곱해지면 a의 세제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a를 한 번도 안 곱한 게 되는 거지. 안 곱했으니까 남아있는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0제곱을 1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음수가 나오게 되면 역수를 만들어줘요. 음수는 역수를 만드는데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a분의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라고 하면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우리가 나누기 계산할 때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바꾸잖아.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내고 다음 바뀌는 게 m하고 n이 뭐가 되냐면 실수, 유리수, 무리수, 자연수, 기타 등등 실수범위 내에 있는 애들은 다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으니까 곱할 땐 더하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a가 나올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누기 a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면 자, 없을 땐 얼마예요? 1. 그래서 a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만 판단해서 지수끼리 더할지 뺄지 곱할지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자, 이걸 왜 먼저 했냐면 어차피 거듭제곱을 하면서 연산이 똑같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이거부터 볼 건데 제곱근이라고 하면 그냥 루트만 썼어요. 그지? 그 루트에는
2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2가 생략된 건데 x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다가 조그맣게 n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여줍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쨌든 요거 계산하듯이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표현을 a의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 알파가 어떻게 쓰이면 될까? 요걸 좀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변에 n제곱을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을 할 거야. 그럼 x에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됐지? 얘는 n제곱분인 거니까 n제곱하면 a가 나오는 숫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n제곱 해야 될 거 아니야? 알파 제곱에 n제곱. 됐지? 자,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n알파 이렇게 됩니다. 얘랑 비교를 해보자. 여긴 지수가 1이고 여긴 지수가 n알파야.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돼요. 됐습니까?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x를 n제곱근 a라 부르고 다른 말로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무리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지수 법칙 요거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계산은 어렵지 않겠지? 자, 조금 헷갈려하는 걸 한 가지를 보고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 A의 몇 승이냐 이걸 좀 볼 겁니다. 계산은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갑니다. 보통 A의 5승이에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 텐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얘를 보시면 앞에 3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세제곱근이다. 맞지? 요걸 하나의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A의 5제곱 전체의 3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했니? 자, 그럼 이전에 요 안쪽에 거 겉에는 3분의 1승이고 그 안쪽에 걸 보니까 여기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맞니? 2가 생략됐으니까 루트 A의 5제곱 전체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지? 네.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자, 제 겉에는 3분의 1승이었고 그 안쪽은 2분의 1승이었고 요 안쪽에 거 A 5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괄호 밖에 있으면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딱 다 곱하면 얼마나 나와? 12분의 5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하면서 볼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요 앞에 있는 숫자들 전부 다 분모로 내리면 돼요. 분모. 곱해서 싹 다 분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들은 다 곱해서 분자로 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6페이지. 선생님하고는 대표 예제를 볼 거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지 않은 건 다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보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단원이 끝날 때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중단원 연습 문제가 있을 겁니다. 중단원 연습 문제가 있는데 기본 다지기는 물론이거니와 스텝 2의 실력 다지기까지 풀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최대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안 되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에. 알겠지? 그거 참고해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에게 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가 많이 삼각함수 할 때 되면 이것도 쓸 거예요. 도저히 원을 여러 개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자, 대표에게 1번.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기억.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돼? 3개. 3개가 있어야 돼. 네, 하나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지.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지?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실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디귿 마이너스 루트 2i는 4의 4제곱근 중 하나이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루트 2i를 4제곱 해보세요. 4번 연달아 곱하면 4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마이너스 루트 2i의 4제곱이면 어차피 얘는 양수가 될 거고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야. i 4제곱 얼마야? 1이야. 루트 2의 4제곱 4 나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4제곱분이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좋아요. 리을 마이너스 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세제곱근, 홀수제곱근은 무조건 실수 1개가 나죠. 됐습니까? 좋아요. 미음 4제곱근 81은 3이다. 자, 중3 때도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이렇게 놨을 때 같은 말 같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기호로서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트 3이라는 거를 제곱근 3이라는 말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루트라는 말을 제곱근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쓴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뒤에 있는 제곱근은 기호가 아니라 의미를 보여요. 제곱해서 3 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3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고 제곱근 3이라고 하면 루트 3을 그냥 한글로 고쳐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앞에 붙으면 기호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고 뒤에 붙으면 의미 자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4제곱근 81 이렇게 하면 4제곱근 81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81이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거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승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하면 3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까지 맞다. 다음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이제 2번. 참고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뭔가를 받아 적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거기 보면 내용은 다 써 있어요. 거기 더 자세하게 써서 선생님 간단한 것만 쓴 거고 내용은 자세하게 써 있고 문제는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안 받아 적으셔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자, 다음 오는 것은 했는데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제곱. 얘부터 볼게요. 얘가 4가 맞냐? 자, 요거 계산해보자. 계산은 안쪽부터 실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그게 다 안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돼요. 제일 안쪽부터 계산을 해보면 요거부터 계산하는 소리야. 그럼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이미 플러스로 바뀌어버린 다음에 4제곱근을 찾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결과는 플러스로 바뀐 애가 나와요. 원래대로라면 6의 4제곱 전체의 4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거고 다음 얘를 계산해보면 안쪽부터 해보자. 루트 64라고 하면 8 그지? 8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8은 뭐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얘는 2가 나와. 둘이 더하면 8. 됐어요? 그 다음 3번. 세제곱, 2번이구나. 5제곱근 2하고 5제곱근 2 곱하기 5제곱근 16 곱하기 5제곱근 32 이걸 계산해보자. 밑이 같아야 지수를 계산합니다. 그치? 밑이가 같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인수분해예요. 소인수분해로 쪼갤 것만큼 최대한 다 쪼개놓고 가장 작은 숫자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더 이상 소인수분해 할 거 없으니까 2의 5분의 1승 여기까지 됐어요? 요건 2의 몇 승이에요? 4승. 앞에 있는 애는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애는 분자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2의 분모 5 분자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곱하기 2의 5분의 5승 30이면 2의 5승이니까 분자로 가고 앞에 있는 5는 분모로 간다. 되니 요거 계산해보면 2의 제곱 나와요. 요게 1이고 얘네들이 더하면 1이니까 또 더해서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좋아요. 다음 3번 세제곱근 3, 6제곱근 81. 얘도 마찬가지 소인수분해를 해서 나타내면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4승 됐어요? 요거 약분하면 3분의 2승이니까 계산하면 3의 1승 이렇게 나와요. 다음 4번 세제곱근 54 세제곱근 54 나누기 세제곱근 2의 7승 얘 소인수분해하면 54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 나옵니다. 됐어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에 3분의 1승. 그 다음 나누기로 일단 쓸게요. 2에 3분의 7승 이렇게 돼요. 됐지? 얘네를 계산을 하려고 바로 없애고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 1승이 됐지? 곱하기로 바꾸면 지수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제 지수끼리 다 더한 게 아니라 같은 밑이 같은 애만 계산해주고 얘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럼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는 분모로 간다 그랬으니까 분모로 4가 가고 분자로 3이 오더라. 이렇게 만들면 돼요. 됐지? 자, 5번 세제곱은 7의 4제곱. 빼기 얘가 어떻게 되냐. 네, 봅시다. 먼저 얘는 7의 3분의 1승의 4승 빼기 이거는 일단 5의 2분의 1승 됐지? 자, 요 3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 6분의 1승이 되겠지? 얘는 7의 제곱이고 얘부터 7의 3분의 4승 빼기 7의 제곱 6분의 1승 제곱에 6분의 1승 됐어요? 이걸 이제 안쪽으로 보내주면 7의 3분의 4승 빼기 7의 3분의 1승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둘 다 자연수가 아니지? 뺄 수가 있겠어요? 아니야, 못 빼. 그치? 그냥 이대로는 빼기가 힘들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얘랑 좀 맞춰줘요. 숫자가 얘보단 얘가 더 작지. 그치? 여기를 개수를 바꿔주면서 맞춰주는 거야. 뭐냐면 7에 1 더하기 3분의 1로 가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바꿔 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요거 계산해보면 7 곱하기 7의 3분의 1승 빼기 7의 3분의 1승. 자, 요 숫자를 하나의 문자처럼 여기세요. A라고 봐봐. A. 그럼 7A 빼기 A잖아. 몇 A가 돼요? 6A가 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7의 3분의 1은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6 곱하기 세제곱은 7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 됐니? 좋아요. 네, 지수의 확장은 아까 지수법칙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단순해요. 거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차피 결국 계산은 아까 선생님이 써준 지수법칙으로 똑같이 계산해요. 숫자만 실수로 바뀌었다 뿐이에요. 원래 계산하던 방식대로 딱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문제를 좀 더 볼게요. 거기 이 정지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됐어? 위아래 어떤 거예요? 위에 거요. 아래. 위에 네모 있잖아, 네모.